이제 수요를 측정하는 거는 신축 아파트 측정은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 현황이 있다. 그래서 미분양이 이게 같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겁니다. 보세요. 미분양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다는 거는 청약 경쟁률이 좋지 않았으니까 거기 다음에 청약 경쟁률 다음에 계약률이 낮았으니까 미분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을 보면 미분양은 사실 거의 동행지수 및 약선행지수예요. 그래서 동행지수 및 약선행지수라서 청약 경쟁률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 청약 경쟁률이 여러분들이 청약 경쟁률을 일일이 찾아서 입지별로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정도를 봐도 좀 무방하게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에서는 미분양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기축 아파트, 그 다음 여기 미분양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럼 전체 아파트의 수요를 보려면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 다음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집중 한번 해볼게요. 자, 매물량은 리치고의 제일 밑에 오면 여기 보시면 리치고에서 거래량과 매물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 말고요. 매물량 한번 볼게요. 매물량. 이 위에 게 거래량이고 요 밑에 게 매물량입니다. 저는 매물량을 리치고에서 봐요. 혹은 아실에 들어와서 아실에서 여기 밑으로 내리면 여기 보시면 매물 증감이 있습니다. 자, 아실이라는 앱 들어와서 사이트 및 앱 들어와서 매물 증감, 그 다음에 전국 시도별로, 그 다음에 서울 찍으면 시군구별로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별, 시군구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치고에 와서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고 매물량이 팔리지 않는 매물량 해서 1% 감소 중 이렇게 나오죠. 매물량은 또 여기 아실에서 이래 보면 서울 찍어보면요. 서울의 매물량이 이렇게 전체 매물량이 나오고요. 이거를 지우면 매매 매물량, 그 다음에 전세 매물량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은 사실 전세가 이제 저는 서울 전세 상승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봐요. 근데 매매는 반등을 했죠. 근데 특이하게 뭐예요? 매물량이 쌓이면서 반등합니다. 이게 매물량이 좀 감소하면서 반등해야 되는데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데 오르네 팔자 수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르네 사자보다는 오르네 팔자 수요가 많으니까 매물량이 쌓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세와 매물량을 같이 보면 좀 더 좋고 여기서 하나 더, 자,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제가 리치고에서 거래량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를 1년치를 보면 평균보다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치를 보면 평균보다 많아 보여요. 왜냐면 최근 3년이 너무 불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10년치를 보면 택도 없이 부족해 보여요. 근데 이게 제대로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 전체를 봐서 전체의 평균 이상이어야 됩니다. 전체의 평균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다? 제가 더 정확한 거는 뭐냐면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지역 분석에 들어와서 정말 진짜 하나하나 제가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면 채팅에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서울에 들어와서 자, 주요 지표 거래량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요. 계절별로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몇 퍼센트 거래가 됐냐. 22년 11월 달에는 평균 대비 9%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022년 11월 달에는 평균 10년치 11월 달 서울은 11월 매년 11월 10년 평균 6,148건이 거래가 됐는데 22년 11월 달은 583건이 거래가 됐으니까 평균 대비 10분의 1토막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았다. 예. IMF 때보다도 안 좋았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요때 거래량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몇 퍼센트인지를 봐야 돼요. 23%.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를 보니까 거래량이 늘었죠. 보세요. 600건, 500건이다가 요때는 언제예요? 3,000건이에요. 500건 대비 3,000건은 7배가 늘었지만 500건 대비 3,000건은
3,500건은 7배가 늘었지만 평균 대비는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이상, 그러니까 넘어줘야 됩니다. 100 이상, 요때 보시면, 자, 지난장에 상승했던 요 라인들 있죠. 요 시기 때는 10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균 7,500건이, 평균 7,100건이 거래되는데 이때 7,500건이 거래돼서 밑에 100%가 넘는단 말이에요. 100% 넘죠? 요때도 보면 117%, 요때도 보면 160%, 요때 보시면 조금 못하다가 다시 110%. 그러니까 100%를 넘어가는 거래가 터져줘야지 제대로 된 좀 상승 전환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거래량 대비 이거를 봐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심리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도 기가 막히긴 한데 요거는 정말 이제 불장을 내가 측정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불장을. 이 거래량을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서울 했으면 그다음 부산, 그다음 대구 다 해보세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부산 거래량 다 해보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저평가 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요 시점들이거든요. 저평가 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요 시점인데 요때부터 우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평가 때 거래량이 요때 한번 터집니다. 2016년 10월 달에. 그래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2010년 요때는 좀 잘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삼복도로님.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달에 요때 매도 타이밍이 한번 떴단 말이에요. 요때 제가 좀 기가 막히게 맞췄어. 그래서 사람들은 17년 8월 달에 파리 대책 이후로 떨어졌다 생각하지만 사실 요때 영끌족이 부산 아파트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정관, 영도 이런 뭐 사하 뭐 이런 조금 하급지의 거래량까지도 폭발하고 막 오피스텔, 빌라 이런 데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지다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엄청 힘이 나네요. 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보세요. 100% 이상 터지는 게 2019년 11월 달입니다. 요때 폭발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저평가 때 거래량이 터지냐, 고평가 때 거래량이 터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무릎을 잡는 신호고, 자, 3차 투자 타이밍이 있죠. 이 3차 투자 타이밍이 오면, 제가 1, 2, 3, 4, 4차, 5차를 나눠 놓은 게 뭐냐면요. 1차는 1급지, 2차는 2급지, 3차는 3급지, 4차는 4급지, 5차는 5급지인데 이 급지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자, 이거를 알면 너무 좋겠죠. 내가 부산에 왔어요. 어떤 지역이든 이렇게 내려옵니다.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찍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매매가 시세 순위별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몇 개 군지를 봐요. 부산이 1개, 수영구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부산은 16개 구군이 있다. 그럼 16 나누기 5, 5등급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5. 그러면 3개 구당 1개씩 찍으면 돼요. 그러면 자, 3개 구당 하나씩. 해수동이 1급지, 연제구, 남구, 서구가 2급지, 금정구, 강서구, 동구가 3급지, 그다음 부산, 진구, 기장군, 북구가 4급지, 나머지 5급지. 요렇게 해서 일단 볼 수가 있어요. 마도님 왜 그래요에 대한 질문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모르는 지역은 약식 급지를 나누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금액대를 봅니다. 해운대구가 반여 반송이 끼면서 평균가가 떨어져서 좀 그렇지 사실상은 좀 더 비싸죠. 동단위 개별 단지로 보면 해운대구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의 오류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순위 분석에 와서 부산으로 찍고 구별로 찍고 그 다음에 국평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한 1년 정도를 봅니다. 1년 정도, 1, 2년 정도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제일 국평 기준 제일 비싼 아파트 그래서 보면 해운대구가 14억 14억 7천 했다. 그 다음에 수영구는 14억 5천이다. 그러면 해운대구가 1등, 그 다음 수영구가 2등, 그 다음 동래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억 4천5백 했다. 그러면 3등. 이렇게 랜드마크 아파트로 가면 평균을 갉아먹는 평균의 오류를 조금
더 많은 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약식으로 하는 방법 하나 더, 약간 금액 단위별로 좀 나눠줘요. 약간 이제 요렇게 1급지, 그 다음에 한 1400에서 1300에서 1500 라인, 그 다음에 1200에서 1300 라인, 뭐 1200 라인, 그 다음 1000만원대 라인, 1000만원 이하 라인, 요렇게 이제 구별로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나누기 5로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좀 분위별로 나누는, 금액대별로 나누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최고 정확한 거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구해서 이제 나누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이거를 크게 이렇게,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도 이거를 랜드마크 아파트를 입력하는 이 란이 있습니다. 구별로, 이거는 지금 시도별인데 구별로도 랜드마크 아파트를 찍고 얼마나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적는 라인들도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요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세. 자, 요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 자, 요렇게 해서 보고,